그럼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론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연구원의 조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사례 공유 포럼에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이 요즘 이제 시대 정신이 됐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이전에 사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그 3만 불 되면 보건 문제하고 건강 문제 이런 걸로 사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3만 불 한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도 지금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 발전 단계에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묵은 과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8년 12월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년 1월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오히려 법이 먼저 움직여 가지고 그 조금 강요하는 식으로 지금 이 변화를 좀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렇게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컨설턴트들이 도와주고 이런 그 모양새가 지금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산업안전은 안전 자체로 또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전 자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갖다 이제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일터혁신의 9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로 이게 산업안전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 이제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것이 비용 투자다, 그냥 비용을 써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혁신적인 활동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뭐 철학적 정신이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터 혁신을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유한킴벌리, 뭐 LG전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죠. 유한킴벌리의 그 제가 그 한 19년 전에 처음으로 안양 공장에 이제 방문했는데 지금 안양 공장에 이제 충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차를 세워놓고서 그냥 사선으로 그 본관 건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때 거기 계신 분이 저를 세우더니 여기 안전선으로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손님한테도 그 규칙을 준수할 걸 갖다가 유한킴벌리에 있는 직원이 저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갖다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안전선을 따라갖고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사례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규칙대로 일을 하는 것, 규칙대로 회사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일터혁신의 그 우리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유한킴벌리에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걸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제가 이제 안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떠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다시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유한킴벌리 다시 가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 옛날에는 저도 일터혁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노동의 인간화할 것이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만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다시 유한킴벌리 공장을 가보니까 유한킴벌리 공장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안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갖다가 모든 것을 우선해서 모든 회의를 할 때 모든 공장의 구호, 모든 그 공장에서 활동의 가장 기본을 먼저 안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품질을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유한킴벌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금년에 이제 몇몇 우수한 안전 활동과 관련해서 우수한 사업장들 좀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3M도 이제 마찬가지더라고요. 다국적 기업의 규칙 자체가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모든 활동, 생산 활동, 품질 관리 활동, 모든 활동에 앞서 가지고 일단은 안전을 먼저 체크를 하라. 그리고 아주 사소한 그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3M 본부가 있는데 거기로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사소한 그 사고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다시 다국적 기업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표준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이게 안전 관련한 이제 기준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 봤는데 오늘 이제 두 기업 사례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안전 관련한 부분들이 기존에도 신경을 쓰셨지만 여태까지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이제 간주된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갖다 이제 두 개 기업 사례가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일태혁신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그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고리가 뭐냐면 사실은 근로자 참여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한킴벌리 사례도 그렇고 3M 사례도 그렇고 전부 다 작업자들이 내가 위험한 요소를 드러내고 내가 위험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관리 감독자한테 얘기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한테 얘기할 수 있고 경영진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돼야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 준법 경영을 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내가 경영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가장 방어적인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사업장이 정말로 혁신의 공장이 된다. 혁신의 사업장이 되게 하려면 준법 경영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고 또 규칙을 준수해 가지고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참여 활동을 갖다가 촉진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 기업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 근로자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발표 때 이제 살짝살짝은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활성화돼서 좀 토론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예전에는 그야말로 아까 뭐 이 사례 들면 회전차 옆에 이제 가더라도 내가 위험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내 몸을 내가 아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양상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근로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나의 안전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일태혁신을 지향하는 바는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현장의 암묵적 지식을 제한제도나 개선 활동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쨌든 문화가 안전과 관련해서 참여 문화가 형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나 품질과 관련한 그러한 제한제도나 개선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장의 혁신과 관련한 이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일태혁신과 산업안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두 개 기업 모두 다 3.5S에 대해서 이제 다 열심히 하셨고 그 3.5S라고 하는 분들 이제 그야말로 그 작업장이나 창고를 갖다가 이제 자재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말쑥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였는데 그게 원래 3.5S가 이제 출발했던 부분들 이제 예를 들면 도요타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도요타 자동차의 모토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3.5S를 해서 공장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낭비 요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작업을 내가 뭘 하고 있었냐, 아니면 쓸데없는 자재가 뭐였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말하자면 이제 혁신의 메카가 됐던 이제 그런 메커니즘인데, 마찬가지로 3.5S를 하게 되면 어디가 불안정한 요소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장이나 사업장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돼 있는 상태 속에서는 어디가 위험한 요소인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로자도 알 수가 없고 관리자도 알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출발 자체를 3.5S를 통해 가지고 낭비 요소를 드러내고 위험한 요소를 드러내는 그런 경영 활동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작업자들이 참여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두 개 기업 사례에다 이제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은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그래서 근로자들이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 이외에 우리 그 대명전선 이제 케이스에서는 표준협회에서 스스로 이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스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적극적인 찬성인데 그게 이제 위험성 평가하고 저는 뭐 이렇게 뭐 경합적이라고 하다거나 뭐 서로 배제적이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18년 12월에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근로자 참여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갔어요. 근로자 참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결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개 기업 다 일정한 규모 한 66명 규모 그다음에 이제 한 270명 규모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근로자 대표 기구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고 간접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발언을 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역시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일터혁신의 컨설팅에 지금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9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다 연계돼 있습니다. 임금체계나 평가체계, 뭐 작업조직 개선, 노사관계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어느 시기에는 집중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터혁신 전체에 대한 어쨌든 상을 갖고서 그 그림 내에서 산업 안전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네, 조성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두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질문 주셨는데 조기용 박사님 토론까지 듣고 또 사업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기용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경 실장입니다. 먼저 5일 정보기술하고 대명 전선의 그 우수 사례 발표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사실 안전보건 관계자분들의 영역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일터혁신의 상당 부분이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다.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조성재 박사님께서 뭐 사실 제가 해야 될 얘기까지 다 하셔서 너무 이제 그 훌륭하게 또 좋은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저는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많을 거예요. 저거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저게 별거야? 별거 아니죠, 사실. 근데 안전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별거 아닌 걸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당연한 거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일하는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고 별거 아닌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굉장히 좋고 이렇게 일터혁신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는 이런 구축 사업이 상당히 저는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워낙 이제 우리가 이 컨설턴트 기관이 워낙 전문 기관이어서 잘 수행을 하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을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저도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건 위험성 평가입니다. 앞서서 우리 조성재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하시는 작업자, 노동자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경영진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은 보면은 그냥 위험성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위험성 평가를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좀 더 저는 전문가들의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고,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접근 방식의 문제인데, 위험성 평가를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일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이 위험성 평가인데, 자칫 이게 어떤 위험성 평가 툴을 전문화시켜 버리면 이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 현장에 정착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전문가가 해주면 돼, 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해주면 더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법 취지는 근로자, 노동자 참여거든요. 이 참여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두 개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했냐 안 했냐, 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화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위험성 평가에 정말 이 노동자의 참여가 얼마나 있었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의견을 개진을 했냐, 그 받아들였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상의 이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안전문화라는 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려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다양한 기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BBS라는 행동 기반 안전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제기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페널티, 지적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현장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재해를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겁니다. 단지 중대재해 정도로 심하게 났다라는 것은 그 사업장에 일반론적인 안전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면서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인데, 자칫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만 우리가 예방하면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차 사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이 내가 일어날 뻔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고의 경험도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보고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컨설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장의 현장에 계신 우리 이제 작업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안전보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 내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컨설턴트 기관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약간 뭐 아까 우리 안성권 수석 컨설턴트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이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이게 여러 이제 또 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위탁업체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탁업체라는 것이 물론 갑을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도 물론 그 문제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보건에 있어서 이거의 핵심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의식과 의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런 기관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그 기관을 선택한 사업주의 의식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대명전선의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할 때 1,500만 원에 들어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안 한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어떤 그 정부 지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사업주의 그 자발적인 자율적인 의지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또 개선할 점 다 정리를 했고 성과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발표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 발표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컨설팅 기관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좀 그 제한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이 같이 의견을 들어서 했더니 이러한 건 잘 됐고 이러한 건 못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좀 앞으로 좀 발표나 또는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장의 노사입니다. 노사가 얼마만큼 참여해서 예방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컨설팅 기관은 조력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컨설팅 기관들이 이제 주연은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의 주연은 사업주하고 노동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이 컨설팅 기관이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 사업의 핵심이나 사업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 컨설팅 기관이 이런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 노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조금 더 이렇게 보고가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약간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발표자를 보면서 아까 사진에 두 가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첫 번째 우일 정보 기술에서는 이제 사다리가 있는 사진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료나 혹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까라는 거고 우리 안성권 수석 컨설턴트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업장 가서 하셨는데 하필이면 현장 사진에 그 구두 신고 있는 이제 사진이 이제 있어서 제가 잠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는 거, 또 그러한 능력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확산시킨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게 안전보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터 혁신을 통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이득이 노사 모두한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아까 중요한 말씀 피드백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보다는 조금 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재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기용 박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 두 사업장에 공통 질문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질문 내용이 약간 공통적인 부분 같은데 이제 근로자 참여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장 답변을 듣고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일 정보 기술에서 어느 분께서 부사장님께서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일정보기술 부사장 이정입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주성재 위원님과 그다음에 조기영 실장님께서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근로자의 참여 관련해 갖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저희 회사 이제 간략적인 그 환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여러분 쓰시는 이제 그 휴대폰이 잘 터질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 기지국 시설해야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 지금
아시다시피 주위에 나가시면은 기지국이 있는 곳, 기지국에 대한 안테나가 있는 곳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철탑,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 옥탑, 건물 뭐 옥상, 그 다음에 통신주, 그런 다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추락 사고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뭐 2, 3m가 아니라 거의 뭐 20m 위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추락 사고만은 일어나게끔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제 안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전 활동이라는 게 뭐 안전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아차 사고라든지 이런 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코사 18001을 예전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위험성 평가라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잘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안성권 컨설턴트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 평가라는 게 이제 우리 뭐 빈도와 강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떨어지면 죽는다. 강도는 최고점이고 그 다음에 빈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락사고가 뭐 난 게 없거든요. 다른 사고는 이제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이래서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한 뭐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정립해갖고 요거는 무조건 요런 옥탑에서 뭐 난간이 없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뭐 위험성 있는 것들을 딱 정립해갖고 요거는 무조건 고위험으로 해갖고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추락에 대해서는 일상 관리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 평가에 대한 툴에서 빈도와 강도는 안 맞아서 저희 나름대로 또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회의를 하면서 있어 근로자들한테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실사를 가져가고 사진 같은 자료를 가져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근로자들한테 다 초반에는 처음 이제 적용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했는데 각자의 얘기를 이끌어가는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갖고 뭐 자기는 똑같은 아파트 옥상 옥탑에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뭐 7명이 앉아서 나는 이 위험성이 뭐 추락보다는 여기에 걸려갖고 뭐 이렇게 넘어지는 전도사고가 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옥탑이 좁은데 옥탑 위에 시설물이 많다. 그래갖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내가 뭐 물건을 옥탑으로 끄집어 가다가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갖고 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위험성을 이제 도출해내고 나중에 이제 가장 위험한 거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작업 환경이 우리 플랜트 사업이나 뭐 아파트 공사 현장 그런 것처럼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그 작업자가 뭐 2군데를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LTE라든지 지금 현재 5G 공사하는 경우는 뭐 하루에 한 20군데 그 현장이 있습니다. 각자 그 위치가 다른 곳이죠. 거기에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작업 전에 이렇게 실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위험성이 여기는
뭐 나대지에서 이게 그 진입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갖고 차를 대놓고 뭐 했는데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갖고 뭐 질퍽거리거나 아니면 뭐 또 특히 계절성으로 여름이면은 말벌이 여기 있고 뭐 말벌이 그 전주 올라가다가 말벌집이 생겼다 뭐 이런 위험성이 그때 나가고 작업하러 갔더니 그런 위험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때는 위험성 평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게 바뀐 거예요. 그럼 현재 그 작업하기 전에 다시 TBM을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 여기 지금 작업하기 전에는 이런 요소가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위험 대책 회의를 하고 그거를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그렇게 좀 진행했고 이런 게 그 작업자들이 다 자기가 한마디씩 그때 얘기를 해갖고 이게 무슨 어떤 게 위험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참여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작업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합니다. 작업 아까 창고에서 이제 시설 그 창고 뭐 동선 관리라든지 그런 작업 그 표지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요구를 해서 그 작업 관리자한테 이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개선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사진을 보면 아까 저도 그 우리 조기용 실장님께서 이제 사다리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봤는데 저는 이제 사다리의 모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다리는 필증을 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그 사다리가 있으면 밑에 보조 그 아웃트리거라는 그 장치가 일을 해놓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나 경고하지 않나. 아마 그 사진도 제가 밑에 잘렸지만 밑에 보면 아마 그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근로자 구성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근속 네.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한 어쨌든 뭐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뭔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선은 당부를 하셨나요? 뭐 이거는 법적 사항이니까 신규 채용자 교육은 이제 그 신규 채용자 교육은 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입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 근로자가 그 오래된 근로자한테 좀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같이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좀 같이 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좀 이직이 좀 많습니다. 정보통신 그 공사 쪽 특성을 보면은 근로자들 이직이 많은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내역 전에 근로했던 곳이 다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사업자별로 약간 좀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S라든가 K사라든가 이제 뭐 그런 쪽 보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인증을 그 교육을 받았는지 그 전 회사에서 그리고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이력 관리도 다 가능하고요. 그런 걸 따라서 이제 좀 그 근로자의 그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대명전선의 장요선 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명연선의 장요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직원의 좀 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는 그 현장 작업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담당자가 알아서 다 진행을 하고 보호구를 알아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만 다들 인식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진행을 할 때 순수 이제 그 자기 담당 구역이나 안전 보호구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예전처럼 관리자나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호구를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각 그 설비 담당자가 자기 작업에 좀 불편함이 없고 법적으로 좀 안 벗어나는 한에서 같이 의견도 나눌 수 있고 하면서 이렇게 보호구를 좀 설치를 하게끔 좀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진행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안전 교육이나 그런 것도 꾸준히 좀 더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조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아침마다 당연히 이제 그 설비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조회하고 그날에 뭐 주의해야 할 점, 뭐 그런 것들 좀 의견을 나누고 하시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컨설팅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두 박사님께서 진짜 전원 참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뭐 컨설팅 기관이라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우선적으로 그걸 강조를 했어요. 이게 다 참여해야 된다. 안전이라는 것은 이거 경영자만 했어도 안 되고 현장만 했어도 안 된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11페이지에 대명전선의 1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그 시각 안전 수치 그 죄송합니다만 그 뭐 아까 전원 참여 좋은 말씀 너무 말씀하셔가지고 그 11페이지에 대명전선의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시각 안전 수치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작업자 당신네들 작업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모델로 해라. 뭐 산업안전공단에서 주는 그런 포스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이거 작업하는 데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당신이 직접 모델로 해서 이거 말 그대로 시각 안전 수칙입니다. 이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내 사업장에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었나? 아무래도 자기 사진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조심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그 사진 11페이지에 보면 안전 일터 활동 현황 공유라고 돼 있죠. 예. 이거 제가 아까 사진에서는 중요시기에서 발표 안 했는데 이거 다 공유했습니다. 다 공유하고 교육도 한 8번 이상을 했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조경 실장님이 구두 신었다. 그건 저보고 하신 말씀 같은데 제가 뜨끔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서약서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출입문에 거기에 보면 복장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적어놨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이 업체한테 뭐 여러 가지 방호 장치라든가 이런 거 해준 건 잘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우리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전원 참가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기업하고 틀려서 좀 열심히 참여를 좀 했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다음에 컨설팅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리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노사협의회에서 그 안전 이슈를 다루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노사협의 해가지고 그 회의 때 이슈를 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전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 유도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리고 저희 사장님도 워낙 이번 컨설팅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으시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사장님 뭐 포함해서 같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자꾸 의식을 좀 더 변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한 20분 계시고요. 그 줌 웨비나 통해서 한 50여 분 보고 계신데 뭐 한 분이 일단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안전일터 포럼 잘 이제 함께 잘 하고 계신데 산업재해가 일단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셔서 아마 이분은 건설 현장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셨나 봐요. 그래서 건설 관련해서 사례가 없어서 아쉽고 다음 기회에는 꼭 건설업의 특수성 고려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건 저희가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지금 줌 통해서 보시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좀 대신해서라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장에 많은 분들 계신데 예, 고용노동부 최간병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두 기업 사례 잘 들었고요. 그 예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마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을 겁니다. 안전은 위험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위험을 누구의 눈으로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아까 뭐 모든 전문가분들이 주신 말씀이 노사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컨설턴트의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무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그러한 위험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산재예방 정책과장을 하고 조선소를 3번이나 특별감독을 가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라는 게 고유한 기법인가 아니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주적 내지는 자기주도적 안전보건 증진 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인가에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보통명사라 보고 있어서 스타도 뭐 위험성 평가의 한 종류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사의 참여가 전제되고 실천이 전제돼야지 화려한 보고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두 기업 사례에서 보면은 굉장히 현장에 좀 일종의 무질서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정리해 주신 모습들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느냐. 저희 뭐 안전보건 본부가 적으로 생겼습니다만 그쪽에 뭐 클린 사업장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참에 안전보건 정책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한번 사업장에 연계시켜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저희 안전보건 본부 쪽에 문의를 하시면 괜찮은 지원 정책들이 있을 듯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제가 산재예방 정책과장을 할 당시가 한 7년 전입니다만 그때 저는 안전보건에서 10대 컨셉을 세우자 이걸 갖고서 사업장에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안전보건은 과학이다가 1번이고요. 그 위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마침 두 기업 사례에서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에 기반한 대안들을 고민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전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제품이 변할 수도 있고요. 생산 기기들도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답을 갖고서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것보단 현장의 상황에 맞게 해답을 찾아가야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고민들이 변화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균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균형이란 건 사업주들의 권한과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도 현장에서 또 본인들의 권한이 있다라면 그 안전보건에 대한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책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네 번째가 이제 체계성인데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이나 안전보건 뭐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정착되게 설계를 해주신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변론인데 뭐 여기 이정웅 부사장님, 부회장님도 오셨는데 이게 작동하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성재 위원님도 주신 것처럼 삼보위와 같이 연결시켜가면서 근로자 참여들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듯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명전선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해 주셨다는데 안전보건 투자입니다. 네. 투자인데 이걸 비용이라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사업주의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안전보건은 투자다.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전보건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게 규제가 아니고 유인 재설계 체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끔은 사업장에서 요거는 한 번만 있을 일이야. 아니면 요 법만 우회적으로 피해 나가면 될 거야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는데 이건 항구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참여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소통입니다. 안전보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안전보건 관련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보건은 배려이기도 한데요. 아까 비정규직 굉장히 많은 우일정보통신이나 뭐 이런 데는 그 고용 형태가 좀 취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굉장히 좀 더 큰 범위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이제 제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이 이제 여러 자원들과 연계시켜야 되고 외부의 전문 기관들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들을 연결시키는 연계 능력도 굉장히 필요할 듯 싶고요. 그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지역 안전보건 거버넌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변 잘하는 기업들의 역량들을 빌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명확화하는 부분인데 저는 최근에는 이 중대법이니 뭐니 해서 이제 굉장히 사업자의 책임들이 분명해지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갖춰지고 있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쭉 나열한 거 있는데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안전보건은 실천입니다. 과학도 아니고 뭐 또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러한 체득한 지득한 정보들을 현장에서 실천되게끔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컨설턴트 분들이나 노사 분들이 굉장히 안전보건에 대해서 전략적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그러한 전략적 인식이 일터혁신이라는 중요 테마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최감병 과장님이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뭐 박한순 기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속에서 궁금증 같은 거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현장 노동자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좀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답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참여에 대한 뭐 사업장 내에서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가 일터혁신의 범위인가라는 좀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두 곳에서는 이제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확실하고 고용관계가 확실한 곳인데 이제 특히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조선소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는 사업장 노사관계나 고용관계가 되게 불분명한데 그렇다면 거기서는 일터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유의미할 것인가라는 좀 개인적 고민을 가져가는 좀 자리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현장에서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분, 네. 네, 저기 노사발전재단 일덕신 본부장 안성근입니다. 앞서서 많은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 조성재 박사님도 그렇고 최관병 과장님도 그렇고 그 비정규직과 그다음에 근무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장에 지금 기업이 발표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시스템과 현장에 대한 이야기였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장 안전에서 결국은 가장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변화의 핵심이기도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쪽에 집중하다 보니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다음의 과제로서는 예를 들면 우일정보기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 경험이 짧거나 물론 이력 관리가 된다고 하긴 하셨지만 업무 경험이 짧거나 비정규직인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이 안으로 들어오고 주체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대명전선 같은 경우에는 66명의 직원들 중에 11명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되어 있고요. 발표하신 자료 사진들을 쭉 보면 안전 표지판 기타 등등이 다 부착을 하고 비치했다고 했는데 다 한국어로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하더라도 전달 효과에서 결국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자료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산업안전공단에서 그런 언어로 제작된 자료들 배포하기도 하고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도 몽골, 베트남, 태국, 라오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또 구체화시키는 것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제가 잠깐 한마디만 좀 부탁 겸해서 드릴 거는요. 지금 이제 안전 쪽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시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조금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근골개진이 가장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뭐 유해인 조사도 하고 뭐 대책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가장 우리가 말로는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게 일호성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장에서는 이게 생활화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활화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으로 하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많은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근골격 질환 실천 방안을 좀 같이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조금 더 그 첨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옆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하청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도급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ESG 경영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ESG 경영에 S에 이제 우리가 안전보건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ESG 경영에 어떻게 이런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ESG 경영을 S를 이제 좀 더 잘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어려움에 처한 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로 네,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일터혁신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최어진이 사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일터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조금 두 기업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거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안전일터가 저희 원래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 총 9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이 안전일터 영역의 컨설팅의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거 컨설팅을 이제 받으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뭐 이런 부분 좀 불편했다 이런 부분 있으시면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소규모 사업장 재정 지원하는 게 저희 그래도 고용부에서 나름대로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통합해서 드리려고 막 책자도 발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말이 나온 게 이제 현장,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는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널리 얘기하고 토론하고 고치는 문화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설도 바꾸시고 뭐 체계도 만드시고 이제 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뭐 우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에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걸 계속 하기 위해서 뭐 TF를 구성해서 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뭐 아까 보니까 제한제도도 이제 설계하셔가지고 좀 검토 중이신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단순히 산안법을 지키고 중대재해법에 안 걸리게 하고 요런 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안전한 회사가 경쟁력도 높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회사가 생산성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아시고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 대명전선 예를 들어볼게요. 이 회사가 작년에 작업 환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올해 이제 안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맥스로 3회까지밖에 못 해요. 신청을. 그것도 맥스로.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여기 올해 또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몇 개월 해서는 이게 개선이 참 이게 정책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까 뭐 사람에 관한 거 좋죠. 저희도 기관에서 이렇게 안전에 관한 거를 컨설팅에 대한 그 공문을 받지만 사실은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우리도 보니까 체계가 좀 전체적인 뭐 어떤 정립화된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까 말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 물론 뭐 홍보에 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업체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디 가서 어떤 사이트 봐서 그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협회가 그래도 갖다 주고 야 이거 해.
좋아 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대부분 업체들은 잘 모릅니다. 일하기 바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아쉬운 게 내년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한 3년 하면 야 내가 당신네 회사 3년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똑같은 분야는 또 참여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분야에 또 신청하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전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몇 개월 한다고 그래서요. 그 뿌리 못 내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만약에 또 중복돼서는 뭐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야지 그냥 몇 개월 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절대 장담하는데 그 뿌리 못 내립니다. 바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과거로 회귀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복 내년에 또 안전을 또 하면 또 나 더 받고 싶다. 아까 말한 사람에 관한 거,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더 반영하고 싶다라고 해주면 그런 쪽에 또 컨설팅을 해서 하나의 한 3년을 하면 그 나름대로는 이제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유예 좀 기간을 더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규 업체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똑같은 영역을 연속으로 지원을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더 나은 내용으로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엔 작년에 여기까지 했으니 올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작년보다 더 발전된 똑같은 영역이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같은 영역도 연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아까 뭐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연계를 모든 신청 사업장에 연계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자료도 좀 더 잘 만들고 사업장에서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좀 더 많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조금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 최여진 사무관께서 이제 사업장에 뭐 하시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 질문하셨는데 두 사업장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앞으로의 이제 지속적인 그런 발전 개선 계획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님 간단하게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일정보기술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안성권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솔직히 컨설팅 업계에는 기간은 좀 짧습니다. 이게 안전이라는 게 우리 회사 그 안전 모토가 안전 문화 조성이라는 건데 그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그 안전에 대한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경영진의 의지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요거로 해갖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 컨설팅 받은 거를 토대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가갖고 더 이 안전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여기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컨설팅에 대한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좀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진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사후 관리를 저희가 나름대로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후 관리를 좀 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토론자님께서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뭐 하고 드릴 말씀은 이제 뭐 많이 드렸고요. 다시 강조해 드리면 그 안전 문화는 출발선이고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것은 혁신 문화로 갈 수 있다. 안전이 되면 그야말로 근로자 참여형으로 해서 안전 문화를 구축을 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다른 생산성이나 품질과 관련해서도 저는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면 뭐 우리 9개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가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가는 것은 이제 외부의 하나의 자극이고 결국은 이제 기업체 내에서 그야말로 참여적 작업 조직이 되려면 참여적인 안전관리가 되려면 그거를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제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참여를 하려면 근로자들이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평생학습 체계가 되는 작업장 내에서 그리고 노사관계가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일터혁신과 관련한 9개 항목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들을 다 컨설팅으로 9개 항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기업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갖다 조금 재배치를 나가면서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계기가 됐다, 안전이 계기가 됐다면 그거를 갖다가 더 확대를 해서 혁신 문화 전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 세 분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뭐 중요한 거 일터 혁신인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는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혁신이 별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안전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 문화로 정착이 되려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되지만 너무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얻으려는 조급함도 조금 버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터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업의 성과 이끌어낸 우리 두 개 사업장 또는 또 컨설팅 기관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확대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여기 게시판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외국인도 국가가 기술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전일터 관련한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